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잉 디스크 두 번째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 오프라인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집에 혹시 플라잉 디스크가 있으면 꼭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없더라도 쌤이 올렸던 경기 규칙 영상 있으니까 그거 꼭 한 번씩만 더 보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기 계시는 양승근 선생님과 함께 이제 그립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 포핸드 그립과 백핸드 그립 두 가지에 대해 설명했었죠. 오늘은 실제 던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백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은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백핸드 컨트롤 그립과 백핸드 파워 그립이 있다 했는데요. 자세히 보여줄게요. 자, 백핸드 포핸드 그립은 검지를 옆면에 올리시고요. 세 개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싸 주시면 됩니다. 자, 엄지는 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접선 배우죠, 접선. 접선의 방향처럼 일직선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백핸드 컨트롤 그립은 언제 쓴다 했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방한테 줄 때 이용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 백핸드 컨트롤 그립에서 검지를 그대로 뒤로 가져와서 감싸 앉으면 뭐가 된다 했죠? 백핸드 파워 그립. 백핸드 파워 그립은 4개로 감싸 쥔 다음에 엄지를 원의 접선 방향에 맞게 일직선으로 잡아주면 백핸드 파워 그립이 됩니다. 백핸드 파워 그립은 백핸드 컨트롤 그립에 비해서 멀리 있는 상대방 던질 때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일직선으로 던질 때 파워 그립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백핸드 그립을 던질 건데요. 여러분, 어디에다 던지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농구 배웠었잖아요, 2학년 때. 체스트 패스 기억나죠? 가슴과 가슴에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농구공을 받을 때처럼 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내 얼굴을 보호한 상태에서 잡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백핸드 컨트롤 그립 혹은 파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가슴의 위치로 던져주면 됩니다. 자, 백핸드 그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앞에 수비수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던져야 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한 발을 축으로 피벗 동작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앞에 수비수가 있다면 직선 패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옆으로 곡선으로 던지는 걸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해볼 기술은 하이저란 기술은 앞에 수비수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휘어서 던지는 기술입니다. 자, 그립을 잡고 오른쪽 45도로 나가면서 45도로 던져주면 저기로 휘어나가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앞에 수비수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하이저라는 기술이었고요. 자, 반대 방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N 하이저라 합니다. N. 그래가지고 얘는 오른쪽 45도가 아니라 왼쪽 45도로 오른발이 나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꺾어주면 돼요. 이건 여러분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앞에 수비수가 있다면 피벗 활동을 하다가 옆면으로 가주면 됩니다. 자, 받을 때 항상 두 손으로 받으시고요. 자, 옆면으로 빠르게 하려면 더 힘을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처음에 백핸드 그립으로 던질 때 자, 백핸드 그립을 던지는 방법의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옆으로 쓴 상태에서 할 거예요. 자, 정면으로 할 때는 팔의 가동 범위가 좁기 때문에 옆면으로 쓴 상태에서 할 건데요. 여러분이 처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옆으로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이러면 플라잉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그게 아니라 플라잉 디스크가 뒤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상대방의 가슴으로 향할 수 있게 이동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피는 이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던져줄 거예요. 자, 일직선으로 가서 앞으로 상대방의 가슴으로 갈 수 있게 연습할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가슴을 스치듯이 앞으로 나가서 마지막에 손목을 꺾어주고 그 다음에 펴서 이 손목의 스냅을 통해서 던져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포핸드 그립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핸드로만 던지기에는 시합을 할 때 던질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갔을 때 던질 수 있는 이 포핸드 그립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립법은 아까랑 달라요. 백핸드는 이렇게 갔지만 이번엔 반대로 갈 겁니다. 자, 먼저 손가락을 총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요. 이 가운데 손가락을 플라잉 디스크의 아랫면에 대주세요. 자, 이렇게 아랫면을 대는 게 아니라 옆면을 대는 게 포인트입니다. 옆면을 대고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검지를 45도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바깥쪽 면에 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핸드 그립의 기본이 완성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쳤을 때 떨어지면은 전혀 좋지 않은 그립이에요. 이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딱 붙어서 내가 얘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던질 때 중요한 건요. 자, 얘는 정면을 보고 할 거예요. 아까 백핸드는 옆면을 보고 했었죠, 옆면을. 그게 아니라 얘는 정면을 본 상태에서 옆으로 가면서 오른쪽 45도로 가면서 던져줄 건데요. 중요한 건 내 가운데보다 내 중심보다 앞에 가서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포핸드는 뒤에서부터 와서 가운데서 멈춥니다. 이때 손목은 꺾여 있어야 돼요. 이 손목의 스냅으로 던져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손목의 스냅으로 펴지면서 보내줄 거예요. 자, 예시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자, 그립을 제대로 잡았다면 정면을 보고 쓴 다음에 오른쪽 45도로 가면서 스냅을 꺾어주고 중심을 지나치기 전에 손목을 통해서 스냅으로 이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오른쪽 45도로 가면서 중심이 지나기 전에 손목을 펴줌으로써 손목의 스냅을 통해서 회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포핸드. 굿. 자, 여러분, 우리 플라이 디스크 수행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훌라후프 안에 이 플라이 디스크를 던져서 넣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수행평가입니다. 자, 여자 학생은 6m 앞에서 시행을 할 거고요. 남자 학생은 2m 더 뒤인 8m에서 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쌤이 말했듯이 여학생들은 백핸드 컨트롤 그립, 가까운 거리니까 백핸드 컨트롤 그립 하는 게 유리할 거고, 남자 학생들은 조금 더 멀기 때문에 백핸드 파워 그립을 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면에 서서요, 여러분이 배웠던 하이저, 엔하이저, 포핸드, 백핸드 어떤 그립을 상관없습니다. 저 원 안에 넣기 쉬운 방법으로 선택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넣으면 성공하게 됩니다. 백핸드 컨트롤 그립으로 던져서 이러면 실패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훌라후프 이 대를 맞으면 감점인가요?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자, 지금은 벽면에 연습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 공중에 띄워놓을 거예요. 설치를 해서 거기를 맞던 안 맞던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저 훌라후프를 맞고 반대편으로 다시 이쪽으로 튕겨 나오게 되면 그건 실패로 간주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원 안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쉽죠? 오늘 백핸드와 포핸드 그립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은 수행평가를 볼 시기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그립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패스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오프라인 한 계약 이후에 플라잉 디스크 수업에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